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설립이 언제 됐죠? 2000년도가 됐습니다. 예. 우리 또 이재남 대표이사님께서는 취임이 올해 몇 월 달에 되셨죠? 지난해 11월 27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 7개월 가까이 7개월 되셨나요? 됐습니다. 네. 뭐 그 전에 뭐 공직 생활도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관련돼서 뭐 관리나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더 나아질 것 같고 관련돼서 이제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돼서 뭐 이사회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사의 기능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기능이 이제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전관 재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또 뭐 재산의 취득, 처분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이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관련된 기능이 있고 이 구성을 보니까 이제 이사장이 정장선 시장님으로 돼 있고 대표이사가 이재남 우리 이사님이시고 나머지 7분의 이사님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예, 감사 한 분 계시고 네.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조직도는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규모나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거대한 것 같아요. 이 관련돼서 재단에서 이제 이 조직 형태가 그럼 그만큼 일이 많고 복잡하게 관련돼 가지고 팀도 많고 하나의 실에 그다음에 이 센터 있고 나름대로 팀이 이제 그 센터에 여러 팀이 운영관리팀, 뭐 수련지원팀, 고객지원팀, 활동기획팀, 진로지원팀, 그다음에 이제 북부 문화의 집, 안중 문화의 집, 횡성 문화의 집, 그다음 경영 DX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지원팀하고 정책 지원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조직도에. 저희가 이제 이 평택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공공 출연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평택시의 100% 출연에 예를 들어 자체 또 관련돼 가지고 자체 수입도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에 지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사업 추진 관련된 거나 뭐 예산 관련된 거는 좀 언급을 하셨고 저는 좀 운영 관리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먼저 언급할 게 우리 이 재단 같은 경우에 인사 승진 관련된 뭐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재단 인사 규정이라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진 같은 경우는 뭐 거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왜 언급을 했냐면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평택시 우리 관련 부서한테도 제가 앞서 언급을 했듯이 대상자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왜냐면 이게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여기 뭐 당연히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는 잘 규정에 맞게 뭐 이 점수를 매겨서 나름대로 거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당연히 뭐 승진하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혹시나 여러 가지 그거하고 관련된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 형평성의 문제가 어긋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건 사기 진작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부서들 마찬가지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잘 규정에 맞게 해 주시기를 좀 바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요. 뭐 문제는 뭐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는 크게 이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나요? 예, 그 인사는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조직에서 참 가장 어려운 게 인사이면서도 그렇죠. 예, 어렵죠. 사기 진작에 정말 필요한 게 또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형평을 얼마큼 유지하느냐가 그 인사에 참 그게 가름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재단에는 지금 대표이사 밑에 시설장이 3명이 있는데 그 2분은 임기직입니다. 한 분은 정규직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또 팀장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재단이 임금 상태가 열악해서 직원들이 취업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계층의 직원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부족해요. 지금 팀장이 7명이 있는데 정식 팀장은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대리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중간 관리자가 없다는 그런 뭐 이제 그거야 그 형태상으로 예, 그래서 뭐 내부적인 문제일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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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거는 승진 네. 요건 같은 경우가 4급에서 3급은 지금 연수가 어떻게 연수가 4년인데 4년이죠. 예, 4년인데 5급에서 4급은 3년입니다. 3년. 예, 6급에서 5급은 6급에서 5급은 3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승진 제한 기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이 명부 순위를 고려해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이제 하시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한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 뭐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규정에 맞게 잘 네. 뭐 해줘야 그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 부서에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공통된 제가 계속 이거는 다른 부서도 계속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 추후에 이 관련돼서 이 자료도 좀 제출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아까도 좀 사전에 의원님이 언급한 부분하고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는 물품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물품 관리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물품 취득하려면은 자체적으로 아마 이 거기에 담당하는 저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규정이 따로 있을 거예요. 청소년 예, 재단 예, 자산 그렇습니다. 관리 규정이라고 아마 따로 있을 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산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자산 관리자를 두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산 관리자는 누구로 돼 있나요, 혹시? 총괄 관리자는 이제 대표 이사로 돼 있고요. 이사님이고 예. 그냥 자산 관리자는요? 근데 이제 각 시설장들이나 네, 시설장. 예,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품 관리는 여기 같은 경우 자산 취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산 취득이 되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렌탈하고는 또 별개예요. 렌탈은 뭐 예를 들어서 관리를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까는 예산에 수반되는 금액이 상회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고 관리는 어차피 그 이 렌탈하는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뭐 그 기간의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에 맞춰서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외적으로 아까 저기 김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곳에마다 다르게 예를 들어서 렌탈하는 경우는 금액이 상이하면 그건 예산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잘못 썼다 예산 편성을 그거에 대한 지적이신 거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자산 취득해 가지고 지금 이 청소년 재단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취득 가액이 물품 보유 현황 중에서 취득 가액이 제가 말씀드리면 한 39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39. 네, 39억 4천.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이 여러 곳도 있지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예요. 그리고 수량으로 따지면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2만 개 정도 돼요. 2만 개. 2만 569개. 죄송합니다. 이 파악을 못해서.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도 여기 예. 부서 말고 다른 데도 다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관리 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관리 규정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차후에 회계과 뭐 시는 회계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할 건데 이 산하기관들은 관련 또 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저한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사진 대지로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그 일치 여부가 어떤가 그걸 한번 전수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바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이 우리 산하기관이 평택도시공사나 평택산업진흥원 그리고 여기 평택청소년재단, 평택복지재단, 평택장학재단, 국제교류재단, 평택문화재단, 로컬푸드재단 중에서 제일 많이 물품 보유한 데가
2만 개를 보유한 게가 평택 청소년재단이에요. 다른 데는 200개라든가 한 2,000개, 4,000개, 5,000개를 안 넘어요. 청소년재단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저 청소년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더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그걸 뭐 다른 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물품이 많다. 그리고 취득 가액도 많다. 관리도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또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이 자산의 정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모성이나 공기구, 사무용품, 뭐 발간물 등 뭐 여기 관련된 유체성, 유동자산 여러 가지가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 책임 관리자는 사무처의 경영 실장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책임 관리자는 그 재단 자산 전반의 관리를 총괄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류 및 번호를 부여해서 총괄 관리자는 자산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그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여 그의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관리 번호가 다 부여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상으로는 다 부여돼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치가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될 예,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좀 제가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서상에 그 예를 들어서 이 전산상의 이 관리 번호하고 그거하고 당연히 물품을 취득했을 때 부여해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그게 망실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많은 범위 내에서 다 하나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 부서장님이나 그 관련된 분들이 그 마인드가 정확하게 그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그 산하 기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의 집이든 아니면은 뭐 이 청소년 문화센터든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이든 그 관련된 책임자분께서 적절하게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치 여부를 알아야 소실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산상으로만 다 동일하다고만 문제 없다라고만 보고가 되면 허위잖아요, 허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래야 예산도 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책임주 수긍도 충분히 책임 소재에 대해도 분명히 물을 건 물어야 되고 그럼 관리를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네. 꼭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책임을 묻겠다기 이전에 그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잘 관리되고 그거에 대해서 소실되거나 망실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 의무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관리 기준이 자산 관리 규정이 있어서 1년마다 뭐 점검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재물 조사 및 처분 요 관련돼서 연 1회 이상이니까 뭐 1년에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든 그거에 관련돼서 총괄 관리자가 재물 조사를 실시해서 그거를 좀 잘 보고 받아서 좀 대장하고 그런 거하고 좀 일치가 되고 그런 걸 좀 파악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워낙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잘 관리해서 나중에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 중복되고 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감사를 종합 감사를 좀 받으시고 막 그럴 거예요. 받다 보면은 이 재단 운영 전반의 규정 같은 게 이제 미준수된 부분도 있고 업무 출입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좀 당하셨을 거예요. 뭐 올해 뭐 이 종합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됐을 부분도 한데 맞습니까? 예,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관련돼서 잘 지적된 사항이 그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이사님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불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이것도 아마 지적이 됐을 것 같고 예산 과목의 부적성이라든가 이제 워크숍 비용 이런 거 관련된 거 아까 제가 이제 이 계약 및 자산 관리 허점에 대한 거는 이제 공영 차량하고 하이패스 뭐 이런 거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재물 조사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영 차량이나 하이패스 이런 관련된 것도 잘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 복무 및 아까 인사 관리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 뭐 승진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 병가, 연차, 근무 평정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비효율성이냐 이게 이제 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효율성인 거를 갖고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컨텐츠로 개발하든지 해서 이 사업의 프로그램을 좀 다각화, 다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우리 청소년 관련된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한 건 아까 우리 물품에 관련된 거, 예. 뭐 워낙 많은 거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전 부서에 걸쳐서 한번 이번만큼은 물품에 관련돼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관리하면서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이 우리 공무원분이든 여기도 어떻게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는 다 갖고 계신 분들이고 거기에 준해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새겨서 좀 앞으로는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모든 이 관련 뭐 이재남 네.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쑥스럽습니다. 우리 재단의 그 물품이 2만 개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가치가 3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사실 내용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고 재산가가 4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 물품이 있다는 거를 제가 참 몰라서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2만 개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가 6월 2일자로 직원들 인사 발령을 내면서 인사 감사 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상반기 때 평택시 종합감사 3년에 한 번씩 받는 종합감사에서 37가지인가가 지적이 됐습니다. 뭐 경미한 사항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2회씩 평택시에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해라. 그러면 3년 후에 종합감사 받을 때 3분의 1 이하로 줄을 것이다. 이런 제가 이제 당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 물품 관리도 그 직원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물품 관리든 아까 얘기했던 렌탈 해가지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이 청소년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 우리 평택시 모든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정확하게 사진대지 붙여가지고 다 요구를 했어요.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시스템화돼 시키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여기 우리 이사장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몰라요. 이게 만약에 이게 잘못된 수치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준 건데 잘못된 수치라면 이건 허위죠, 허위. 근데 이게 일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 관리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물품 취득하고 그거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는 거를 불용 처리해가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있다 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거를 다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큰 것부터 한번 제대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좀 제가 한번 시키려고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각 기관이든 각 부서에 이렇게 계속 이걸 똑같은 관련된 거를 좀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결과를 걸리더라도 네, 별도로 보고 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예, 걸리더라도 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를 예,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를.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직 문화를
진단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책자 2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조직문화 개선 과제 수립 및 추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조직 개편을 제가 오면서 네네. 그 청소년 재단이 시스템이 경영기획실 즉 사무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중심이 아닌 시설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제였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동안에 경영기획실의 안정화를 기하는 경영기획실 중심의 조직 개편을 제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 인력 보강을 해서 경영기획실에 경영팀과 정책팀이 있는데 경영팀은 우리 조직의 80여 명의 직원의 안정적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팀은 청소년 재단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는 그 두 팀 시스템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물론 조직 개편도 중요하고 조직 문화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없도록 예. 관리하시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셨나요?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1월달 업무 보고 드릴 때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정비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네네. 그 당시 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여 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우연히 프로그램 하는 데를 돌아보니까 원어민 강사와 학생이 수업하는 것을 봤는데 원어민 강사 한 명에 학생이 2명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틀인가 있다가 또 마침 또 그 시간에 가봤더니 똑같은 애 2명과 똑같은 청소년 2명과 원어민 강사가 있는 걸 보고 우연히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니까 1대1 강의하는 걸 봐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제가 실무팀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실무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당시 151개였던 프로그램이 네. 130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정리했다는 얘기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정리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없애자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20여 개가 줄어서 현재는 1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여 개에 대한 진단도 더 해보시고요. 예, 새로운 그런 만큼 또 새로운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그것은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가 네네. 청소년 센터에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네네. 또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청소년들로부터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전적인 프로그램 네. 이러한 내용을 계속 청취하면서 네네. 우리 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뭔가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계속 하셔서 지내다 보면 새로운 거 정말 미래지향적인 거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거를 폐기하고 좀 더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좀 짜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25페이지 보면 평택시 청소년 생활 실태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됐어요. 있고요. 예, 네. 지금 최종적인 보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 그래서 되면 예,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중독에 대해서 좀 논의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중독에 많이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게임 중독, 또 마약 중독. 이제 우리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프로테이즈를 볼 때 20, 30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터넷을 할 줄 알으니까 인터넷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마약에 빠지는 기본이 호기심이랍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막 옷은 초콜릿에
젤리 같은 거에. 그리고 길에서 전에 요구르트 주면서 일단 이게 한번 먹고 그 희열을 느끼면 그 어느 것도 그 기쁨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상황에 빠지고 싶다 보면 이거를 또 한다는 거니까 호기심으로 한 번 한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중독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 걸린 거를 마약 먹었냐 이런 식으로 중독의 의미를 이렇게 바꾸듯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도 있었고 또 1분 영상 콘테스트에서 보면은 마약이나 딥페이크에 대한 1분 영상 제작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경찰서하고 하셨는데 협업하는 겁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참 괜찮은 것 예,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경찰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몇 명 정도나 참여했나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거의 한 이게 이제 40 한 몇 개 정도가 들어와서요. 네네. 저희가 그거를 저희 센터에 유튜브나 그 경찰서 쪽에 업로드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네. 시상은 있었나요? 시상은 네, 경찰서에서 주로 시상비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요. 이런 걸 함으로써 왜 안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는 제가 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중독에 관한 청소년 중독에 관한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 마약은 그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비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청소년 20에서 30대 이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 쪽에서 확실하게 차라리 예산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방 캠페인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 북부 청소년에서 잘해가지고 제가 칭찬을 해서 보면 행성이랑 안중에서도 지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임명수 63명에 합해 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서도 하고 경찰서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걸 손 놓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주고 이건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한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해도 이 마약에 한 번 물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하고 논의하셔서 예.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출전 기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서를 봤어요. 물론 지금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일이거든요. 22, 23, 24년이 다 등급이에요.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평택시는 국제기록재단 다, 청소년 다, 복지재단도 다, 로컬푸드도 다, 문화재단 다, 산업지등원 다, 어디 가가 없이 다 나예요.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걸 받아보시면 그거를 더 잘게 쪼개놓은 것도 있어요. 무엇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등급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들여다보고 내린 평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노고에 비해서 이 등급이 안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발판 삼아서 또 새로운 대표인 이사님 오셨으니까 힘을 내서 우리가 한 등급이라도 다음에는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하셔서 하시면 되죠. 이게 뭐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나 또 의회든 같이 함께해서 노력을 해서 이걸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장벽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시민이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를 가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합해주려는 마음이지 오늘 하는 이 행감이 질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해보자는 입장으로 봐주신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또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도 못하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함께 이 실적을 끌어올리고 우리 미래를 가는 이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표님 기대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기대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마약 관련해서 네.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호기심. 네, 그래서 마약은 정말 청소년들이 한 번쯤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네, 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아까 북부 지역에 있을 때 마약 잘 네, 됐다고 네. 그러셨죠? 네, 네. 그때 북부 지역의 그 당시에 관장이 오현정 관장이었는데 그 관장이 마약 강사 자격증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팀장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네. 신위기 청소년을 네, 네. 위한 인식 조사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8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이 직접 구하는 건 어렵지만 결국엔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85%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설문조사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리고 SNS하고 다크웹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78%. 좀 심각한. 요거를 제가 지난 6월에 네. 공공기관장 할 때 업무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보건소에서 흡연 관련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택시가 흡연이 없는 도시였었는데 이 설문조사 참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네, 네. 협력해서 마약도 같이 홍보를 해서 흡연과 마약이 없는 도시로 앞으로 그렇게 가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것을 제가 보건소하고 협의하면서 네. 하되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쪽에 집중적으로 마약 관련된 것을 지금 하겠고요. 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연계해서 강사들이 갖고 와서 학교 와서 네. 강의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책팀장이 직접 네. 학교를 방문하면서 네, 네. 마약 퇴치운동 강의를 하고 있다는 그래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한 번쯤은 호기심을 뭘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 마약은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이 인생을 네. 좌우하니까 그 부분에서 또 강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출전 출연 기간 경영실자 그 경영 평가도 문제였지만 감사 결과도 보면 37건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줄여서 다음에는 뭐 안전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 사는데 줄일 수 있도록 이건 뭐 다 우리 대표님 오기 전에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 마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그 174페이지 보면 이제 위탁시설 운영비 사용 내용 및 프로그램 현황과 평가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경영기획실이 이제 24년도 운영비 사용 내역이 예산액 지출액 이 경영기획실 이 청소년재단 전체인가요? 경영기획실만인가요? 출연금, 네, 보조금. 네, 전체입니다. 예. 재단 전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업 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조금을 이렇게 받았고 청북, 신평, 평택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평가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평가를. 근데 보면은 이 미실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평가 방법에 이게 지금 이렇게 평가를 24년도 거를 하셨다는 건가요? 청북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에 가서 지금 이용자가 한 14,5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이 평가를 이렇게 참여자하고 시설 자체 평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실시한 경우는 왜 안 하시는 거죠?
시설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 8,587만 7천 원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실시를 하셨어요? 의원님,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5억 2,800이고 보조금 1,475만 원. 그다음에 사업 수익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했다. 사업 수익이 한 15억 9,700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수익 사업이 이제 대부분 이제 수련 시설 운영하는 거하고 눈썰 매장 운영, 수영장 운영. 예. 지금 눈썰 매장 운영해서 1억 3천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걸 지금 표기하신 거죠? 예. 이용자 수도 그렇고 예. 여기는 뭐 평가를 이제 적절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참여자나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 평가도 하고 참여자나 그다음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시설들도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북카페 운영 여기 좀 미실시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 보강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기 이제 미실시한 부분이 쭉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시설 평가하는 거를 좀 다각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사유가 있나요? 아, 예, 요거는 제가 네. 말씀드리면 북카페 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 좀 운영 종료를 좀 하는 거여서 24년도에 예, 평가를 통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 북카페를 근데 운영을 이게, 안 해요?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시설 보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한 거라서 네. 평가 항목에는 그래 미시시로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체라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시설에서 자체라도 평가를 해서 아, 예.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카페 지금 운영을 안 해요? 예, 지금 이용자 수가 1년에 7,000명 24년도에 저희가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에 완료를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완료 종료를 하고요. 네. 저희가 그걸 다른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는 작업에 있고요. 음. 지금 시나 그다음에 국가 사업하고 함께 다른 참여해가지고 사업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25년도 여기에 내역에는 왜 이게 좀 빼야죠, 이거. 여기도 수익 사업으로 3천만 원 잡아놓고 아, 잠시만요. 그거 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년도 활용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넣어놓은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기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예, 예, 해주셔야죠. 예.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 네.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지금 다른 시설도 보면 이렇게 이런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평가를 그 참여자나 이런 예.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걸 꼭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 반응 그렇죠?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체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그 평가하고 그 프로그램 그 조사 그렇죠?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조사를 통해서 할 거고 하니까 이런 좀 평가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재단 지금 이 종합감사에서 37건 정도 네. 지금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 이사회 운영 소홀, 그다음에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좀 그 내부의 그 좀 이런 그 뭐랄까
규정 미비 뭐 그리고 이런 그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적받은 내용들 좀 심각한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 추후에는 발생하지 예, 않도록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연 기관에 이제 우리 기관 재단에서 자체 수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우리 뭐 사전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향후에는 이게 지금 이런 유보자금 이런 것들이 세출에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예? 그냥 세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잉여금이 남겠죠. 또 유보자금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 목적에 쓰였는지 네. 이런 걸 명확히 좀 세부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네.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로 그냥 묻어서 갔어요. 거기에 편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올해 또 잉여금이 남을 거라고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계획도 세우시고 이런 그 명확한 그 제도적 보완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사회 의결 사항은 꼭 의회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정기 이사회를 6차까지 했어요. 1차, 2차 정기 이사회를 6차를 하고 임시 이사회를 2번 했어요. 이 정기 이사회라는 게 이게 뭐 규정에 뭐 이렇게 몇 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그 이사회가 구분이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네. 그 인사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게 있을 때는 정기 이사회로 정기 이사회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외 건이 있을 때는 이제 임시 이사회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도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의결 사항을 지금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예. 그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이 서면으로 하는 거지. 이런 중요한 예산안이나 뭐 중요한 거를 의결을 하는데 서면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회 의결 사항들은 올해부터는 좀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